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저연고 53번 프린트. 오늘 53, 54를 프린트로 보고 55, 56, 55, 56, 57 아니다. 53, 54를 하니까 55, 56, 57, 58 정도까지 그걸 현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날 끝나겠죠. 자, 오늘 원래는 현강을 2시간 하는 시간인데 화요일이니까 현강을 2시간 하는 시간인데 바꿨죠. 지난주부터. 왜 화요일날 저기 뭡니까? 여기 무슨 협력 수업인가? 국제고 같은 데 가는 그것 때문에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8시에 맞춰오기 힘들고 잘못하면 8시 30분까지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화요일날 1시간을 뭐로 동영상으로 그리고 1시간을 현강으로 하고 목요일날은 2시간을 여러분 온전히 현강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한테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목요일날은 여러분 먼저 할 수도 있으니까 목요일날 시간 맞춰 오세요. 한 2-3개 분이 안 남을 것 같거든요. 목요일날 빨리 끝내고 여러분 정리하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네, 강의 빨리 끝내고. 그리고 몇 과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학교에서 교과서 1과가 나간다고 그랬나요? 네, 그거 좀 봐봅시다. 이따가. 그러면 목요일날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P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커다란 역설입니다. 아이러니하면요, 역설. 이거를 패러독스 같은 거 써도 될 거예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거는 어떤 거예요? 퍼포먼스 사이콜러지 심리학인데, 이걸 뭐라 그러죠? 성과 심리학.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업무를 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분야에 수행을 하라. 그죠?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퍼포먼스 심리학이라고 했네요. 한국어로 번역하기 좀 애매했나 봅니다. 이게 성과, 이게 업무 성과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운동선수면 경기력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가수라면 공연을 의미하고, 배우라면 연기를 의미하고, 학생들이라면 학업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퍼포먼스 심리학이라고 합시다. 이것의 커다란 역설은 즉 자기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내가 거기서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고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거에 관한 학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퍼포먼스 심리학이. 그래서 운동선수들 늘 불안하잖아. 시합 나갈 때 가슴반,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 그랬을 때 어떤 마음가짐, 강철 같은 마음가진 사람도 있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실력이 비슷하다면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카운셀러들과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무장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죠. 그게 아마 이 퍼포먼스 사이콜러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퍼포먼스 심리학에 역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역설이냐면 이런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내재된 역설이 있나 보죠. 그것이 가리킨다는 겁니다. 뭘 가리키냐면 이 퍼포먼스 심리학이 각각의 스포츠맨이 teach A to B 하면 A가 B 하도록, 그죠? teach A to B 하면 A가 B 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보호로 투부정사가 나온 거죠. 목적어 목적보호 할 때 선생님이 4만 번 나온다고 하는 거, 각각의 운동선수들이 믿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뭐하는 한, as far as는 뭐뭐만큼 먼이란 뜻도 있지만 뭐뭐 하는 한 이 뜻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가 할 수 있는 한, 그죠? 그가 할 수 있는 한, 요걸 요렇게 묶어주면 빌리브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빌리브가 요쪽으로 연결되죠. 어떻게? 그가 승리할 거라고 믿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위대한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 큰 역설, 커다란 역설은 가능한, 네가 할 수 있는 한 너는 승리할 거다라고 믿도록 유도하는 거죠. 넌 무조건 이길 수 있어. 가서 깨부셔. 의심하지 마.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도 이건 탐닉하다예요. 그러니까 뭔가에 빠져서 그걸 갖다가 맛보는 거. 그 자신의 스캡티즘한 회의주의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이건 내면이죠. 그 자신의 내면의 회의주의에 탐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미 진 거라는 거야. 그것의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는 뭐야? 이거는 어떤 사람, 자신이 승리할 거를, 너는 이길 수 있어. 네가 그동안 한 걸 믿어. 뭐 이런 거죠. 자, 일반적인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 모의고사라면, 그죠?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죠. 주제인 가능성이 많고,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다음에 벗이 나오면요. 자, 오직 한 사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In reality, 현실에서는, 그죠? 실제 스포츠 시합에서, 스포츠 이벤트에서는 한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스포츠의 논리죠.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는 누구나
그지?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탁구 시합을 한다고 칩시다. 테이블 테니스를 한다고 칩시다. 또는 테니스를 한다고 칩시다. 그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이랬을 때 이 스포츠 심리학에 따르면 너는 이길 수 있어. 의심하지 마. 너야말로 승자가 될 거야. 의심하지 마잖아요. 하지만 스포츠의 논리는 뭐야? 그렇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느 한쪽이 이거는 현실이고 승부가 난다는 건 이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건 스포츠 심리학의 분야고 이게 아마 역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스포츠의 논리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가 아니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와 운동선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 이겁니다. 자, 과학은 의심의 영역입니다. 그죠? 과학자의 몫인 거야. 이건 스탁하면 저장, 그죠? 일상적인 업무 정도 스탁하면요. 어디에서? in trade, 거래에서, 그죠? 여기서는 stock in trade 하면은 매일매일 일상의 거래 이런 거 나왔나요? 상투적인 것 이렇게 나와 있죠? stock in trade. 그러니까 과학자의 업무, 일상적인 업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상투적인 것이 stock in trade예요. 과학자의 일상적인 업무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틴. 과학자의 루틴 워크. 일상적인 업무 또는 everyday work 이게 되겠죠. 이런 업무의 것입니다. 과학자의 일상적인 업무, 일상적인 일이란 겁니다. 뭐가? doubt는 progress는 진보가 왜 과학은 의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증거냐? 반박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refute하면 어떤 이론을 반박하는 그런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또 어떻게 함으로써 and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and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되는 게 by focusing on 알겠죠? by improv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함으로써 그에 따라 이론을 향상시킴으로써 자, 이론을 반박한다는 건 뭔가 의심한다는 거죠. 이게 맞을까? 다 옳다고 하는데 지구가 그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까?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 그런 이론에 대한 반박하는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기존의 과학의 이론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바탕한 거 맞을까라는 게 과학자의 일상적인 업무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의주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추진력, 라켓 피우라면 로켓 연료거든요. 추진력, 추진체, 과학적 발전의 추진력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드라이브 같은 거죠, 그죠? 메인 드라이버, 그죠? 드라이브, 원동력이라는 뜻이죠.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자의 영역이고 의심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심은 독입니다. 누구에게? 운동선수에겐 독인 것입니다. 진보는 거꾸로 요 6번 문장이랑 요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죠. 준보는 이루어집니다. 아까 전에는 뭐함으로써?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내가도 증거에 집중함으로써야. 다만 그 증거가 어떤 증거야? 아까 전에는 기존의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였지. 이거는 뭐다? 만드는 증거야. 이건 뭐야? 마음가짐이죠. 그죠? 마음가짐 또는 정신상태. 어떤 정신상태냐면 무해하냐, 의심과 불확실성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뮨이 면제된 거잖아. 그러니까 의심과 불확실성이 면역된 이게 면역된 거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요거는 다시 말하면 프리프롬이죠. 요것이 없는, 그죠? 또는 요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러한 마음가짐을 만들어내는 거야. 비록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증거를 무시하는 거야. 일종의 증거를. 어떤 증거? 쟤랑 나랑 기량이 비슷해. 이기고 지고 했어. 기존까지. 연습도 열심히 했어 서로. 그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 그걸 무시하는 거야. 아니야, 뭐 이번에 무조건 내가 이겨. 이렇게. 다시 말해서 reiterate가 다시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다. 그럼 rational perspective 이게 이성적인이죠. 이성적인이고 합리적인 걸 rational이라고 그래요. sensible, 그죠? 이제 그만 써도 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이것은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nothing less than은 뭐뭐와 다름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일종의 no less than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뭐냐면 이게 no less than은
이건 뭐냐면 뭐뭐와 다름없다, 뭐뭐만큼 많다, as much as랑 비슷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뭐뭐만큼 뭐뭐한, 미친 것만큼, 그죠? 미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죠? 미친 것만큼 미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왜? 현실을 무시하는 거니까. 왜? 운동선수는 그 자신을 확신시키다죠? 왜 확신시킵니까? 확신시켜야 되냐 이거죠. 그가 승리할 거라고, 그가 알고 있을 때, 어떤 일을 알고 있을 때 그가 시합에서 질 수 있는, 그죠? 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왜 그걸 무시하게 하는 거죠? 그죠? 요게 뭐예요? 아까 전에 여기 증거 있잖아요. 요 증거 어떤 거야? 시합에서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걸 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함으로써 시합에서도 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이해되시겠죠? 요때는 뭐가 생략됐다고 볼까? 좀 어려운데, 가능성을 지다는 말이 안 되고, 그죠? 시합에서 질 가능성, 시합에서 질 가능성. 여기서는 일종의 동격의 덱 같은 게 생략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가능성. 원래 동격의 덱은 생략이 잘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there is, there are로 시작될 때는 가끔 요걸 생략해 줄 때가 있습니다. 동격의 덱을. 아마 이건 학교 선생님은 절대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in which. 그래서 이 가능성이란 개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장소나 이런 개념으로 봐서 관계부사 같은 거, where나, 그죠? 그 가능성 속에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걸 쓸 수는 있죠. in the possibility.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서는, 그 가능성 속에서는 그는 질 거다, 이런 거죠. 요거랑 요거랑 공통이니까, 그죠? 얘랑 얘랑 같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고, 위치로 인이 앞으로 따라 나갈 수 있죠. 근데 이걸 가능성을 장소 개념으로 본다면 where가 나올 수 있죠. 이해 되겠습니까? 추상적 장소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관계부사, 얘네들은 어떻게, 관계부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생략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생략된 상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동격의 대시 there is가 됐을 때 특수하게 좀 생략됐다고 보는 게 깔끔한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면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여기 뭐가 있습니까? 구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관계부사가 생략된 겁니까? 동격이 생략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분, 알아내신 사람은 저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Because to win,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죠? 어떻게 proportion one's belief, 자신의 믿음을, proportion이란 단어는 여기 나왔을 거예요. proportion 여기 안 나왔네. 원래 비율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할당하다는 뜻입니다. 배당하다. 이게 proportion이 원래 비율이죠. 비율. 그죠? 근데 동사는 뭐예요? 비율대로 배분하다니까 할당하다가 되는 겁니다. 원래 써줘야 되는데 왜 안 나왔나 모르겠다.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할당해야만 합니다. 그죠? 배당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다? 증거가 아니라 나데이 법비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얻다가 이렇게 배정해야 돼. 증거가 아니라 나데이 법비. 여기에다가, 그죠? 그럼 이거는 이런 거 해도 되겠다. 뭡니까? 배정하다. 그죠? 배정하다. 얼랏이란 단어 있죠? 얼랏, 배정하다. allocate란 단어 있죠? 배정하다. assign이란 단어 있죠?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proportion은 어디? 증거에다가 아니라 그 마음, 그죠? 마음이, 그 어떤 그 마음이 유용하게 get away with 하면은요, 여기 나왔죠? get away with, 무엇을 잘 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마음이 자 봅시다. 마음이 유용하게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이 유용하게 get away with, 잘 해내다, 잘 해낼 수 있는, 그죠? 잘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요때 whatever는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여기 있던 게 앞으로 나간 거죠. 그죠? 마음은 유용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죠? 해낼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믿음을 할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anything, 그죠? that,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바꿨으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마음이 할당할 수 있는, 마음이 잘 해낼 수 있는, 그죠? 그런 무언가에다가 A가 아니라 B에다가, 그죠? 배정해야 됩니다. 증거가 아니라 난 무조건 이길 것이다 되는 거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운동선수의 마음에서는 독인 의심과, 그죠? 과학의 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계에서의 그 원동력인 의심, 그것을 갖다가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봅시다. 과학자와는 달리 어떤 과학자냐? 그죠? 이런 과학자입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가 의심하는 태도죠. 여기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그들의, 이건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의심하는 태도가 과학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과학자와는 달리 스포츠 심리학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시해라. 그죠? 의심을 무시해라. 운동선수들이 불확실성의 감정을 극복하다 무시하다. 그죠? 불확실성의 감정을 아까 면역된다고 그랬잖아요. 극복하다 무시하다. 이런 게 나와야겠죠. 그럼 의심하는은 예쁜이 안 되네요. 그죠? 컨피던트는 반대말이고 자신감이 있는, 에로건트는 거만한, 크리티컬은 중요한, 스터번은 완고한입니다. 예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시하다, 극복하다, 제거하다. 이게 제거하다죠. 엘리미네이트가.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역사량, 스포츠의 논리는, 아까 스포츠의 논리는 뭐다? 이기고 지는 사람이 있다. 스포츠 심리학이 있으면 지는 사람이 없어. 너도 이기고 너도 이길 거니까. 그죠? 스포츠 심리학이 역설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스포츠는 의심을 하지 못하게, 그죠? 의심이나 불확실성에 대해서 면역되게 해야 된다. 어떤 모든 증거, 그죠? 자기가 질 수도 있던 모든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반면에 과학에서는 의심이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의심을 없애야 되는 운동선수, 의심을 해야 되는 과학자, 이렇게 비교하면서 스포츠 심리학의 역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죠? 오케이, 한번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호에서 만납시다.